네, 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충전하고 가시죠.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폭염 관련 정보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야외 작업 자제하셔야 되고 꼭 하셔야 된다면 충분한 물 드시고 짧게 쉬셔야 되고 통풍 잘 되는 옷 입으셔야 됩니다. 모자 항상 기본이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세가 있다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해서 휴식을 꼭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 이지양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 얘기 해드려야죠. 그렇죠. 예,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전체 제작진하고 이제 진행자들하고 회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식당 사장님께서 저희를 보자마자 그러신 거예요. 지난번에 나와서 그 말씀 재밌게 하던 그 약사님 언제 또 나오냐고. 근데 방점이 재미있는 약사에 찍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진짜 예. 싫어합니다. 기분 좋죠. 재미있는 약사. 아니 나이 먹을수록 유쾌하고 명랑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좋지 않아요? 네. 막 이렇게 무게 잡고 막 꼰대 같고 그런 것보다 맞습니다. 영하다는 뜻으로 들려서 좋습니다. 오늘 그 식당 사장님께서 두 번째 재미있는 약사 한번 만나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아주 시원한 스트라이프 무늬, 줄무늬 무늬에 네. 이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 시원해 아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아주. 네. 네. 자,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이 영양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얘기해 주실 텐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보내주세요. 네. 라이브 처방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주시면 됩니다. 요즘 감염병 비상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감기를 한 3주를 앓았는데 맞아요. 질기게 안 떨어지는 거 진짜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환자도 다시 생긴다고 그러고 100일에 수족구에 난리도 아닙니다. 자, 면역력이 중요할 텐데 면역력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어요? 면역력은 힘이잖아요. 힘. 견뎌내는 힘. 예. 힘이기 때문에 힘은 아껴야죠. 아끼다니요. 아끼다, 그럼 진짜? 저장해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활동 에너지, 네. 재생 에너지, 면역 에너지가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활동 에너지로 다 쓰게 되면 면역 에너지로 쓸 게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 과소비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 몸에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위해서 따로 하는 게 뭐예요? 쉬는 겁니다. 그렇죠. 과소비 안 하려면 집에 있어야 되니까. 과로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면역의 핵심은 혈액이죠. 혈액. 혈액. 그러니까 활동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내가 가진 혈액을 다 쓰는 거고 면역력을 아껴라 이 말은 혈액을 아껴라 이 뜻인데 면역세포도 세포잖아요. 네. 세포도 혈액을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근육에서 일을 다 써버리면 면역세포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럼 요즘 이럴 때는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면 안 되나요? 적당히 해야 돼요. 지금 폭염주의보 나왔잖아요. 네네. 2시, 5시 사이에 운동하는 건 자살행위죠.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제 얘기를 해드려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한번 정한 룰은 이제 지켜나가려고 맞아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하긴 하지만 이제 그 헬스장 가서 운동기구 같은 거 뭐 땀을 너무 흘렸더니 어지럽고 예. 약간 토가 나올 것 같은 더위 기분이 먹는다고 드는 거예요. 표현하세요. 느낌이 비슷하시구나. 인간에게요 더위를 이겨내는 게 무척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추위를 이겨내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지만 왜냐하면은 춥거나 덥거나 우리 몸은 무조건 36.5도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네. 더운데 36.5도 유지하려면 그만큼 에어컨 많이 전력이 나가듯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거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구나. 네, 엄청 저도 지쳐요. 안 해도. 거기다 더 운동까지 하면 몸에 더 지치게 하는 그러면서 또 찬 걸 드신다? 이러면 자 찬물 드시면 소변이 차갑게 나가나요? 아니죠. 예. 찬 걸 먹든 뜨거운 걸 먹든 소변은 항상 일정한 온도예요. 네. 몸이 왜냐하면 시켜주네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그 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여름에는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물을 먹고 찬물 샤워를 하고 나면 잠시 시원해진 것 같지만 예. 더 더워진다는 그렇죠. 게 그 원리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냉수 마찰 해도 되고 그럴 수 있죠. 청년들은. 네. 그러나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장년들을 아껴야죠. 저도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 네 자신을 네, 알라. 소크라테스가 하신 네 말씀을. 자신을 알라. 그때가 아니다. 네. 네. 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쉬어라. 어떻게 네. 쉬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근데 쉬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쉰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하게 쉬는 거는 뇌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뇌가 우리 몸의 혈액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걱정과 근심을 하면은 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땐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 왜냐면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혈액이 뇌로 다 몰리니까 차라리 팔다리로 살살 단순하게. 예, 이쪽으로 혈액을 조금 이렇게 돌려주는 게 낫지. 쉬라고 했다고 해서 막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제대로 쉬는 건 아니죠. 그렇구나.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그 면역력 얘기하면은 호르몬의 비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게 진짜 호르몬의 비밀인가요? 호르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코티솔이라는. 코티솔. 예. 들어봤는데. 진짜 들어봤는데. 스테로이드 들어보셨죠? 네네. 네.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근데 코티솔이 내인성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이 코티솔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생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를 생존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많아요. 네.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네. 해가지고 일단 살아남게 하는데 이 코티솔이 또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거예요. 지나친 염증 반응. 네. 그러니까 그 들어보셨죠? 뭐 사이토카인 폭풍 해가지고 뭐 코로나 때 메르스 때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망했다. 네,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게 물질. 예, 그때 그게 굉장히 한때 화제가 됐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어떤 면역 물질의 과함을 막아주는 게 바로 코티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티솔이 적당히 있어야 우리 몸에 과한 열 반응, 과한 통증, 막 이런 염증 반응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막아주는구나. 근데 우리가 활동하는데 너무 많이 써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당동당동당. 네.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해. 코티솔이 고갈이 돼. 아. 그러면 면역에 쓸 코티솔은 안 남는 거죠. 그러면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50 이전에는 열정적으로 좀 네. 무리해도 되고 과로해도 되지만 50 이후에는 아껴 써야 된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피곤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입술에 자꾸 부르터요. 지난번 네. 한 달 전에도 여기 한번 나서 아무래도 이런 것도 면역과 그렇죠. 그런 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신호입니까? 면역 세포가 그 바이러스도 못 이겨내면 뱃속에 생기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것도 못 이기는 놈이 뭐 어떻게 더 큰 건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암 걸릴 줄은 몰랐다. 나 정말 몰랐다 이러는데 사실은 무좀도 사인이에요. 무좀도 네? 면역 반응이잖아요. 곰팡이균도 못 이겨내는데 암을 어떻게 이겨내는 거죠? 어머나. 그렇잖아요. 이게 다 신호고 시그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뭐 평생 무좀에 시달렸다 나중에 암. 바이러스가 항상 대상포진 이런 거 있었다 나중에 암. 그러니까 이 면역은요 미리미리 점검하고 이 우리 군사를 재정비한다 하잖아요. 네, 군사력 네,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똑같아요. 미리미리 군인들을 훈련시켜야지. 탱작탱작 놀고 있다가 전쟁 났다고 가서 싸우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전쟁을 해요? 평소에 하죠. 이 약의 이론에 군사 비밀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사는 거나 몸이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똑같아요. 도로 있듯이 혈관 있고 상수도 있듯이 혈관 있고 네. 하수도 있듯이 림프관 있고 군인 있듯이 면역세포 있고 이런 식으로. 면역세포 군대군요 한마디로. 네, 내 그리고 몸을 지켜주니까. 뇌는 국회. 국회. 네, 근데 이 국회가 꼭 올바른 판단만 하진 않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뇌도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뇌 오류. 그래서 질병이 많이 와요. 내가 호르몬 신호를 몸에다 잘못 쪄가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오고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뇌를 믿지 마라. 너무 믿지 마라. 네. 몸의 신호를 더 믿어야 돼. 이 차라리 이렇게 신호를 믿어라. 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직 젊은 것 같잖아요. 네.
아직 착각 속에 살아요. 예, 아직 청년 같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착각. 네. 몸이 신호. 몸이 싫어 오는데. 폭을 이렇게. 아니 근데 예. 뼈 때리는 아픔인데 시원하네요. 근데 진짜 저는 왜 그렇게 입술이 부르터는지 알잖아요. 옆에서 보시면 과로 예, 하시잖아요. 알죠. 과로를 진짜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것도 있고 그럼 쉬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또 저녁에는 술. 한 잔씩. 제가 다 파악하고 갔어요 저번에. 아 벌써 아셨어요? 아니 저번에 저한테 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비밀 활성산소는 또 뭡니까? 이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한다는 게 결국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세포 안에 핵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네. 네. 근데 세포에 핵을 가진 기관이 또 하나가 있어요. 미토콘트리아. 아 들어봤죠. 우리 어릴 때 네. 생물 시간에 생물 배웠는데. 시간에, 맞아요. 에너지 발전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생설, 미토콘트리아 공생설이라고 이제 그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아주 그 진화론적에서 세포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에 미토콘트리아가 200개도 넘게 들어있대요. 근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주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게 매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매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토콘트리아는 끊임없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뿜어내는 네, 그거는요 인간의 운명이에요. 생명체의 운명. 활성산소 없이 음식 먹으면 똥 싸야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상수도가 있으면 하수도가 있어야 네, 되고. 네. 그래서 활성산소는 네. 인간의 운명인데 네. 이 불완전 연소하고 완전 연소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완전히 태우면 좋죠. 우리 몸은 산소가 있을 때 완전 연소를 해요. 그 완전 연소를 할 때 매연이 들 나와요. 그렇겠죠. 네, 활성산소가 그렇죠. 들 나와요. 예. 근데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돼 있다, 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젖산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져요. 피로물질. 예, 네. 맞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어쨌든 공장이 많이 가동을 하면 활성산소는 나오게 많이 마련인데. 그러니까 과로하면 많이 나오는 네. 거고 급하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럼 말씀 중에 완전 연소 얘기하셨잖아요. 완전 연소를 하려면 어떤 상황을 예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화를 맞아요. 낸다든지.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바로 완전 연소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무산소 운동은 이제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젖산을 좀 만들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이 타면서 완전 연소 되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산소를 일단 잘 들여 마셔야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공간이 좋겠죠. 아하. 근데 도시는 산소가 별로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자꾸 시골에 가는. 네, 이유가. 시골에 가는 거고 또 빈혈이 있으면 산소를 공급을 못 하겠죠. 피가 부족하니까. 예, 왜냐하면 그 빈혈이라는 게 적혈구라는 자동차가 부족한 건데 네. 이 적혈구가 자동차를 싣고 아니 산소를 싣고 세포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빈혈이 있어도 완전 연소가 안 되겠죠. 또는 혈관이 막혀도 자동차에 산소를 실었는데 혈관 도로가 막혀 있어요. 도로가 막혀 있으면 또 못 가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산소가 세포로 전달이 안 되면 그게 또 가장 만성 염증의 저산소증이 이제 염증의 주범이 되고요. 네. 그 염증의 끝판왕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나이가 들수록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을 하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너무 걷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일단 틀어져서 걷는 건 정말 비추예요. 네. 틀어져서 이렇게 걸으시는 뒤에서 거. 보면 그런 분 많으세요. 예. 그러면은 이 등이 있잖아요. 등에 자율신경이 싹 지나가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싹 지나가면서 우리를 안정시켜 주는데 틀어져서 걷게 되면은 가속화되죠. 저런. 예. 그럼 그래서 근육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육 운동도 유산소가 돼요? 너무 중요하죠. 네. 겹치죠. 근데 이제 과체중이신 분들은 땀을 살짝 내는 이게 지방을 녹여내서 네. 비만이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맞지만 이렇게 좀 잘 못 드시는 할머니분들, 네네. 노인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죽기 살기로 만보 채우려고 하시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걷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틀어져서 걷는 거는 정말 비추고요. 네. 이 잘 쓰지 않는 근육을 네. 개발을 해서 네. 근육을 만들어야 근육이 혈액을 저장하거든. 그리고 그러면 근육이 호르몬을 만들어요.
하루에 내가 운동할 시간은 뭐 1시간 이내다라고 할 때 안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3번은 근육 운동을 해요. 필라테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완 이렇게 스트레칭. 신장성을 예, 예. 좋게 하는 걸 하고 2번은 저기를 해요. 운동 수영. 수영? 네. 수영도 유산소 운동. 저는 좀 네. 과체중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네. 저보고 얘기하시면 맞는데 저보고 얘기하시면 맞는데 본인 보고 얘기하시면 어쩔지 모르겠네. 유산소를 좀 하고 네. 이제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등산을 하려고 하고 약간 이렇게 조절해서 하죠. 네. 쉽지 않다. 어렵다. 근데 네. 저도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운동으로 빼요. 1시간은. 네, 1시간 네. 정도는. 네. 매일 1시간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네. 지속적으로 하려고 가급적. 해. 네, 네. 가급적이면. 그렇군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또 조금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약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지양 약사의 라이브 처방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궁금한 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이슈앤피플 금요일 코너 건강을 전한 지식 줄여서 건전지 오늘 약사이신 이지양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모든 그 나쁜 일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스트레스가 막 차오를 때는 이지양님. 그러니까요. 제가 50년 살아봤더니 이 스트레스가 자극이잖아요. 자극. 네.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어떤 거? 자극에 모두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라고 내 몸이 느낄 때 내 네. 안에 무언가 뭘 건드렸지라고 자기 객관화를 하는 작업을 해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계속 했더니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는 저 일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내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네. 내가 내 안에 어떤 신호일 것이다 네. 하고 제 안을 탐사해요. 그러면 그 내가 미처 풀어내지 못하고 억압해놨던 것들 또는 방어해놨던 것들 막 이야. 그런 것들이 찾아내지더라고요. 이건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근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심, 자기 사랑이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네. 저를 알지 못하고 타인을 상담하는 건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 찾아내면 그렇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고맙게 느껴지는 역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심리적으로는 그걸 찾아내는 거고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바꾸세요? 상황을. 쉬어. 자요, 자. 그러니까 일단 둔 넣어요, 둔 넣어. 둔 넣어. 흔히 하는 말로 둔 넣어 자는군요. 둔 넣어 자. 일단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압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뇌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일단 저는 무조건 눕습니다. 참 이게 간단한 방법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 네, 들어가겠습니다. 사연 좀 들어왔는데 네.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7440님께서 먹는 영양제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보통 아침에 이것저것 한 번에 털어놓는데요. 가끔은 이래나 되나 정도로 많이 드신가 봐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 찰떡인 영양제와 아니면 상극인 영양제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걸 드시는가가 모르니까. 중요한데요. 네. 저는 이제 영양제를 드시고 어떤 것이 상극이냐 이거보다 그런 말씀 많이 해드려요. 영양제를 드셨을 때 몸이 보내는 반응들이 자신의 몸 상태를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체크가 되나요? 예.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같은 오메가3를 복용을 했어요. 네. 뭐 한 통을 사서 네. 온 식구가 다 먹는데 나는 그것만 먹으면 미식거려. 자, 이런 사람들은 담즙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이 오메가3가 기름이기 때문에 담즙이 나와서 빨리 림프 쪽으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면 하루 종일 그 기름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나. 이러면 내가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그럼 영양제를 끊어요? 아니면은 일단 담즙 분비가 잘 되도록 체액을 채우고 간 쪽, 네. 간에 그 배출이 잘 되도록. 그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기름진 걸 드시면 설사하는 경향이 많죠. 네. 그렇구나. 담즙이 안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영양제 상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칼슘제하고 철분제하고
들어가는 길이 같아요, 우리 몸에서. 아, 도로가 같은 도로군요. 네, 근데 그 칼슘제랑 철분제 이런 것들이 적당히 섞여 있으면은 사이좋게 들어가겠죠. 네. 근데 용량이 과하면 경쟁하겠죠. 병목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칼슘, 철분도 그렇고 칼슘, 마그네슘도 그래요. 네. 걔네들도 서로 한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럼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와요. 근데 칼슘제, 마그네슘제 붙어 있는 게 많은데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놓은 거죠. 아, 조절을 해놨구나. 적절하게. 예.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량을 지켜서 드셔주시는 게 좋고. 네. 그 마그네슘 그 말씀 나와서 그 9127님께서 마그네슘 먹으면 우울감 개선에 좋다고 하는 후기를 봤는데 네. 저는 최근에 PMS로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PMS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마그네슘을 하루 2알씩 먹고 있는데 기분 탓인지 우울감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MS가 그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아, 그렇군요. 해서 제가 네. 몰랐어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생리 전 증후군도 사실 신호예요. 입술 푸진 일종의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신호냐?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이 불균형돼 있다라는 신호인데 이 마그네슘을 드시게 되면은 이완 작용이 있고요. 또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 속에 효소의 조효소예요. 효소들이 우리 몸 속에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 밥을 소화하는 것도 효소. 세포를 분해하는 것도 효소, 뭐 다 효소가예요. 우리 몸 속에 뭐 몇만 개의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들의 밥이 마그네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들의 먹이구나. 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요 효소가 일단 일을 못하니까 안 좋고 또 이렇게 마그네슘이 천연 이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감신경을 가라앉혀 주니까 이 생리통 있죠. 네. 생리가 나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수축돼 있으면 아프잖아요. 네. 근데 마그네슘 드시면 이렇게 이완도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 머리 감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눈밑이 다다다다다다 네. 떨린. 그랬더니 마그네슘제를 먹으라고 맞아요. 처방을 받았거든요. 마그네슘으로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모든 사람이 또 다 효과가 있지는 그건 않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대부분은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름에는 특히나 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나가거든요. 배출돼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제 드시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자, 자. 그다음 질문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걸 제가 좀 하려고 했더니. 예, 아니 네. 그 네. 본인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릴게요. 맞아요. 네. 0246님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제를 무조건 먹는 편인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맹물 마시는 것보다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숙취에는 맹물이 최고인가요? 아니 술 자체가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이렇게 분해돼서 네. 나가는 과정에 효소가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물은 물대로 필요하고 이런 숙취 보조제는 보조제대로 도움을 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컨땡땡도 네. 있고 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시면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있으니까 드시죠. 왜 그래요? 그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술 드시면 할머니가 머리맡에다 꼭 꿀물 놨어요. 그러니까 잘 그렇게 놔뒀죠. 그렇죠. 네, 그것도 술을 드시면 저혈당이 와요, 잘 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술 드시면은 당 조절이 잘 된다고 술을 드시는 당뇨 환자들이 있더라니까요. 어머. 그거는 그냥 당을 숨기는 건데. 그렇죠. 그 술로 인한 저혈당이에요. 잠깐 떨어지는 건데. 아니 저혈당은 나쁜 거예요. 아. 뇌로 혈당이 안 가면 뇌가 멈춰요. 아니 그 제가 그런 습관이 있죠. 이제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술을 마시게 될 경우에 끝난 다음에 꼭 하드를 먹게 돼요. 네, 그게 당연해요. 몸이 원하는 거예요. 술을 그랬구나. 드시면 기전상 저혈당이 오니까 안주를 막 사람들이 네. 더 먹게 되고 잘 때 막 네. 탈수니까 물 먹게 되고 어르신들이 저혈당 오니까 꿀물 챙겨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하드 먹는 게 일종의 몸의 방어 기제 같은 거네요. 그 뇌가 안 돌아가니까 그렇구나. 뇌가 멈춰버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머리가 섰네요. 머리가 섰어. 알겠어요. 자 그다음. 자, 그 9267님께서 제 나이가 이제 55인데 정말 안티에이징의 진심입니다. 근데 피부 탄력 위해서 콜라겐을 먹고 있는데 뭐 주변에서 흡수율이 낮아서 먹거나 마나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흡수율은 낮을 수 있는데 네. 내 몸에서 효소들이 그걸 다 분해를 해줘요. 소화 효소가 단백질이니까. 네. 그래서
몸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긴 해요. 네, 들어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콜라겐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실제로 많이 찾으시고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피부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 콜라겐을 결합 조직. 그러니까 우리 몸에 회복 탄력성 때문에 많이 드려요. 실제로 혈관에도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구나. 뼈에도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콜라겐은 뭐냐면 건물로 치면은 있잖아요. 내장재예요, 내장재. 이 내장재가 두툼해야 충격에 잘 무너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결합 조직, 결합 조직이 충분해야 물을 더 많이 품을 수 있고 웬만한 외부 충격에 그렇죠, 혈관이 그렇죠. 터지지도 예, 않고 예. 이러기 때문에. 그럼 힘이 질문. 튼튼하죠. 그러니까 가루도 있고 젤리 형태도 있고 알약도 있고 음료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일단 점막에서 흡수하기 좋은 거는 액상이죠. 액상. 그래서 저는 액상. 액상을 선호하긴 하는데 네. 뭐 본인 원하는 대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족발에도 콜라겐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 몸에서 그렇고요. 예, 내 몸에 소화 요소가 충분하면 이제 흡수해서 들어오는데 식품이 나요? 이런 제재가 나요? 뭐든지요. 네. 밥상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밥상을 흉내낸 게 제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이 기본이고, 밥상이 안 될 때 도구로서 제품을 보조제로 먹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저같이 밥상이 안 되는 사람은 보조제가 밥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그러면은 돼지 껍데기가 난 거죠? 응? 네, 돼지 껍데기. 드셔주시면 좋죠. 드셔주시면 좋죠. 확인 사살 저 돼지 들어가면. 껍데기 좋아하는. 네, 저는 콜라겐을 꽤 오랫동안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좋으시네. 좋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뭐 같습니다. 한 얘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죠.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보셔야 되겠네. 건강을 전하는 지식 오늘은 약사 이지양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